우리가 엑셀에서 하실 때 A열은 열너비를 1로 맞춰라 라고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A열 열머리글을 찍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 너비를 1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1로 맞추는 이유. 없어요. 시험이라서. 네, 시험이라서. 네. 나중에 하실 때는 1로 맞춰놓고 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 오히려 그냥 실무에서는 그냥 두고 하기도 하고 뭐 개인 맘대로 하시는데 시험이래서. 자, 이 제1 작업을 이제 복사를 할 건데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되죠. 그럼 얘를 제2 작업, 그 뒤에를 제3 작업으로 수정을 합니다. 제4 작업은 차트 작업이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럼 제1작업에다 이제 내용을 적어 볼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내용을 적을 때 지금 출력 형태를 보니까 비사셀부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용을 작성하시면 돼요. 요거 우리 다들 잘 적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짚어보자면 임대기간하고 밑으로 일을 적을 때는 Alt 엔터를 칩니다. 이런 수정하실 때는 더블 클릭하고 수정하시면 돼요. 시작인 좀 넓히고 여기 관리 코드서부터 적는데 A2 임대업체는 임대업체 적을 때 제가 한자씩 적었더니 다 적혔죠? 이거는 자동 완성 기능. 머스 얼마씩이에요? 네, 그렇게 3만원. 네. 여기 크레인은 20톤이네요. 그럼 얘는 F2번 눌러서 수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4시부터 7시 사이에 오셔야 되고요. 자, 디얼을 더블 클릭하면 장비 구분에 맞게 조절됐죠? 응? 저 부른 거 아니죠? 네. 혹시 임대료 적을 때 뒤에 원자 적으신 분 있으세요? 요거는 원자를 적으면 문자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임대료를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뒤에다 쉼표하고 원 적고 요거는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원자 다는 거 요거부터 셀 서식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뭘 빼먹었나 보죠? 33. 그 다음 255인데 얘가 빠졌어요. 그럼 범위를 잡고 가장자리에서 네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끌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공간이 생깁니다.
자, 거의 다 내용은 적은 것 같고요. 밑에 내용만 마저 적고 설명할게요. 방금 밑에 셀 병합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했고요. 밑에 똑같이 끌어서 범위를 잡을 거라서 아래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점 있죠. 체육인들을 밑으로 끌었어요. 그러면 체육인들을 끌어서 이렇게 병합도 똑같이 해주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는 다 적었고 일단 모든 테두리까지 해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데이터를 보자면은 문자 부분은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잡아서 가운데 정렬할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병합하면 안 되죠. 잘못 눌렀어요. 가운데 정렬. 아까 여기 임대료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건데, 임대료 1 부분에 여기서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리고 뒤에다 원이라는 글자를 적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갑니다. 자, 일단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는 형식은요. 사용자 지정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샵 쉼표 샵3 0이라는 서식이 있어요. 요걸 그냥 기억해 주세요. 얘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는 서식이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샵하고 0은 숫자를 뜻해요. 해당 자리에 샵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자리에 글씨가 있을 때 그러니까 숫자가 있을 때 표시를 하는 건데, 숫자가 없으면 샵은 생략을 해버리는 거고, 뒤에 0이 붙어 있는 거는 이 0의 경우는 해당 자리 숫자가 없어도 0을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쉼표, 요게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다 원을 붙여라 라고 하려면 뒤에다 원을 적어주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을 때는 얘네들이 실제로는 숫자예요. 근데 보이기를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465 쉼표 000 그리고 원 이렇게 적었다면은 얘는 실제 숫자가 아닌 문자예요. 보이기는 똑같이 보이겠지만 여기는 문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임대료로 혹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적으실 때 이렇게 셀 서식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작업 시간인데요.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가 A면 오전, P면 오후, 그렇지 않으면 종일이라고 표시하래요. 여기에서는 if랑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라 라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 앞쪽에 보시면 맨 앞쪽에 자주 사용하는 함수 정리라고 해서 엑셀 주요 함수 정리된 표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논리값 부분에 if 함수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if는 기본적으로 사막 연산자예요. if하고 괄호하고 요 안에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으면은 맞는 값은 참값을 출력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값은 거짓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관리 코드의 맨 앞에 글자를 뽑아서 그 글자가 A냐 라는 걸 이 조건 부분에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럼 관리 코드의 맨 앞에 글자를 뽑는 함수는 우리가 활용한다면 문자 함수 부분에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따로 안 적었었는데, 문자 함수에서 보면은 left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left는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뽑아내는 함수를 뜻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작업 시간을 구하기 위해 if보다 일단 left를 먼저 써서 관리 코드의 왼쪽 한 글자를 뽑아 볼게요.
자, 작업 시간을 구할 H6셀에다 커서를 찍으시고요. 등호를 적고 LEFT, left라고 적습니다. 자, 텍스트를 적고 그 다음 넘차스라고 적혀 있죠. 텍스트는 해당 문자를 클릭해서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쉼표. 이 넘차스가 뭐냐면 글자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1을 적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얘가 뽑아줘요. 그러면 관리 코드에 있는 한 글자인 A, D, A, P 각각의 그 한 글자씩이 뽑아져 나오죠. 자, 일단 레프트를 제가 이렇게 구했는데요. 간단하니까 한번 작업 시간에 적어서 구해 보실래요? 레프트 괄호하고 B6 쉼표 1 괄호 닫고. 아마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A, B, C, D를 여기서 뽑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관리 코드의 맨 앞 글자를 우리가 뽑았어요. 이게 A니까 얘는 오전이 적혀야 되고 그 밑에 D가 나온 애는 P는 O, 그렇지 않으면 종일이기 때문에 종일로 적혀야 돼요.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어떤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f를 여기다 더할 거예요. 자, 작업시간 구해놨던 요 A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그럼 아까 구했던 left 함수가 보일 거예요. 자, 요거 앞에다가 if 적어볼까요? if 하고 괄호를 열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로지컬 테스트가 진해져서 보이죠? 요 left로 구한 이 값이 같다면, 뭐랑 같다면? A랑 같다면 쉼표. 만약에 A랑 같으면 뭘 줘야 돼요? 오전을 줘야 되죠. 그래서 뒤에다가 따옴표하고 문자 오전을 적어라. 자, 그러고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이번에는 얘가 P와 같은지를 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if 만약에 다시 left 가로 안 닫고 그냥 쭉 하면 네, if 안에 if가 들어가는 다중 if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left 관리 코드의 쉼표 왼쪽 한 글자가 괄호 닫고 무엇과 같으냐? P와 같으냐? 그럼 P와 같다면 얘는 오후를 주는 거예요. 오후. 근데 A도 P도 아니면 나머지는 D잖아요. 나머지는 종일을 줄 거니까 종일. 따옴표 괄호 닫고 또 한 번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오전 오후 종일이 나와요. 아우, 시기 네, 장난이 아니죠. 돼요. 만약에 left B6의 왼쪽 한 글자가 여기가 P냐,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절인 거죠. 그쵸? 이 조건이 맞으면 뭐 여기서부터 볼까요? 헷갈릴까봐. 그러면 if 만약에 이 left B6의 첫 번째 값이 문자 A라면 이게 이제 조건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건절이 되겠고 이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는 게 참값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 오전이다 이렇게 된 부분이 실제로는 여기가 참값일 때 그러면 이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나머지 조건이 이제 거짓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옆에 이 쉼표 다음으로 있는 이 구절이 실제 이제 거짓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if는 이렇게 돼요.
이 조건에 맞으면 오전을 뽑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을 수행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조건 중에서도 이제 거짓값 중에서도 또 보면은 P도 있고 D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또 조건절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left B6의 왼쪽 한 글자가 P와 같으냐, 이게 그러면 이제 조건이 또 되겠죠. 이 조건이 맞으면 그때는 이제 그 안에서 조건이 이제 참값이 5, 그쵸? 이게 이제 참값. 그리고 이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거짓값이 됩니다. 그 안에서는요. 자,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if 안에 또 다른 if가 들어간 다중 if 구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참값,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거짓값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안에서 거짓값 중에서 다시 조건을 비교한 거죠. 이 조건이 맞으면 그 안에서 이제 참값, 그리고 이 조건도 맞지 않으면 나머지는 요 거짓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럼 성공한 거예요. 한동안 좀 수식을 직접 만들어서 짜시긴 좀 어려우실 거고요. 그 대신에 수식을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거기 단계가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번 이해되셨다면 이제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작업 시작일인데 관리 코드 4, 5번째 숫자를 월, 6, 7번째 숫자를 일로 하는 2019년도 날짜로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저번에 우리 미드랑 라이트도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자, 미드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중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숫자부터, 내가 원하는 글자부터 몇 글자까지를 미드로 뽑게 되는 거고요.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뽑을 때 라이트를 씁니다. 그리고 데이트라는 함수는요, 저번에 우리 배웠었는데 데이트는 인수가 이렇게 3개 들어갔었죠. 년, 월, 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날짜는 2019년도 날짜를 구하라 했으니까 데이트하고 연도 부분은 따로 찍을 게 없이 2019를 적으면 되겠고, 월과 일 부분에서는 관리 코드의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가 월, 그리고 마지막에서부터 두 글자가 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제 작업 시작일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등호를 적고 데이트, 아까 날짜는 연도가 2019년이랬으니까 요 데이트의 이어 부분에는 2019를 적어요. 그 다음 month 부분, 즉 월을 구하는 부분에서는 관리 코드의 네 번째서부터 두 글자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mid. 그래서 관리 코드의 쉼표 네 번째서부터 쉼표 글자 수 두 글자. 자, 쉼표. 그 다음에 day라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숫자를 했는데 관리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죠. 그래서 right 관리 코드의 쉼표 두 글자 괄호 닫고 데이트의 괄호를 닫으면 작업 시작일이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마 아까 거보단 좀 쉬우셨을 거예요.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이 정도로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2번 문제였죠? 자, 2번 문제 요 데이트 함수 같은 경우도 연월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019가 연도가 되고요. 여기서는 채우기를 없애고 윤곽선을 빨강으로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함수에서는
여기 두 번째 인수, 이 미드서부터 여기까지가 월이에요. 여기가 월. 그 다음에 라이트로 구하는 이만큼, 여기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월일을 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드 함수를 보면은 여기서는 미드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여기가 텍스트죠. 색깔을 일부러 좀 다른 색깔로 바꿨고요. 여기가 글자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4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시작 위치. 글자의 시작 위치요.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글자 수.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드 함수에서는 이 B6셀에 적혀 있는 글자 중에 네 번째 있는 글자 수 두 글자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는 실제로 여기서는 요 글자랑 글자 수만 있는 거예요. 시작 위치는 어차피 맨 끝에서부터 가져오는 거라서 요게 이제 글자, 그 다음에 얘가 글자 수라고 보시면 되죠. 라이트가 원래 오른쪽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에서 오른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몇 번째까지를 가져와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럼 그냥 레프트 B6, 62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레프트 함수 자체에서가 기본적으로 레프트 라이트 함수는요. 글자랑 글자 수로 구분 인수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대충 적어서 보여드리면 레프트라는 함수를 제가 적어볼게요. 이 레프트가 텍스트, 넘차스 이렇게 돼 있죠. 인수가 내가 몇 번째 있는 몇 글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가져오는 건 미드 함수밖에 없어요. 레프트는 지금 보면 텍스트, 넘차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미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미드는 텍스트, 스타트, 넘차스.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글자에서 몇 번째서부터 몇 글자까지 가져와라가 돼요. 그렇게 세 가지 항을 넣어야 되는 거고, 레프트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일 왼쪽에서 또는 제일 오른쪽에서 몇 글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냥 라이트 대신 미드는 써도 되겠네요. 되긴 되는데 책에서는 라이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만약에 이 구문에서 라이트를 쓰지 않고 미드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미드 관리 코드에 지금 보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부터 글자 두 글자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와요. 실제는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상관이 없지만 책에서는 데이트, 미드, 라이트 함수를 써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라이트로 쓰셔야 답이 맞는 걸로 처리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렵지만 이해만 되시면 돼요. 지금은 이거를 실제로 지금 다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엑셀이 함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 좀 천천히 나가려고는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유형 문제 3번 있죠. 요거 이제 작성해서 매출 차트랑 비고 부분 또 설명드려 볼게요. 얘는 왜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얘 펴놓고 갔었나? 아, 제가 아. 자, 이제 매출 차트를 해볼게요. 자, 이 매출 차트는 매출액 나누기 30만으로 구한 값이 뭐만큼 네모 문자를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epeat라는 함수를 쓰라고도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매출 차트를 구할 건데 먼저 등호를 적어 볼게요. 그리고 계산식이 있으니까 계산식을 적어 볼게요. 매출액 나누기 30만 하고 엔터 치시면 일단은 이렇게 차트에 값이 나옵니다. 뭐 1이나 뭐나 어떤 값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자, 이거의 목만큼을 네모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얘를 일단 계산식 하나로 생각하시고 요 앞에다가 리피트는 텍스트 넘버 타입 이렇게 돼 있어요. 텍스트는 반복될 문자를 뜻하고요. 넘버 타입은 몇 번 반복할 것인지를 뜻해요. 그래서 반복할 문자는 문자니까 따옴표 미음 한자를 눌러서 네모 문자를 넣고요. 따옴표 쉼표 넘버 타임에 아까 전에 구한 나누기 값이 들어가도록 하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 치시면 매출 차트가 구해져서 나옵니다. 선생님 저 네모 하나 못 쳤어요. 미음 누르고 한자 쳤어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요거를 좀 더 풀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유형 문제 03번인데 요 리피트라는 구문이었어요. 그죠? 1번 문항이. 자, 뭐 요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선을 좀 그려보자면 여기가 문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요 줄 있죠. 여기 이 구문 여기가 그냥 반복할 횟수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식으로 적혀 있다 보니까 좀 헷갈려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리피트는 반복하는 함수인데요. 이 문자를 이 뒤에 글자만큼 반복해라 이거예요. 근데 반복 횟수에 계산을 했으니까 G6셀 나누기 30만원으로 계산한 값만큼이 반복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생님, 네. 제가 거기 네. 첫 번째 선생님 계산 결과가 네. 지료 그 나누기 그 1 그거 나오는데 나누기 1을 하면 안 될 텐데? 제가 1.16667 그렇게 나왔어요. 아, 요거 계산할 때 30만원 할 때요? 네. 그 나누기 어디 잠시만요. G6셀 나누기 30 땡땡땡땡. 네, 이렇게 1이 아니라 자릿수는 더 늘리면 이렇게 나와요. 맞게 잘 구해진 거예요. 그거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든 아까 한 자리만 나오든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네, 이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가 비고인데요. 비고는 매출 코드의 왼쪽 두 글자가 PH이면 전임 파견, 그 이외의 경우는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전처럼 왼쪽 두 글자를 한번 뽑아 볼게요. left, 매출 코드에 쉼표 왼쪽 두 글자를 뽑아라 라고 하면 PS나 뭐 LE 등의 각각의 이 왼쪽 두 글자들이 뽑아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left 앞에다가 if 만약에 left로 구한 값이 문자가 PH와 같다면 PH면
전임파견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빈칸을 적어라.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pH가 아닌 나머지는 빈칸이 나올 거고요. pH인 경우만 전임파견이 나오겠죠. 요게 아까 거보다 좀 더 쉽네요.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학교 잡아주고 왔다는 소리. 그래 학교 20 나올 때 아직 발표 안 해. 자, 일단은 if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죠. 조건, 참값, 거짓값. 그래서 여기서 이 조건이 이 부분인데 요 B6셀에 즉 매출 코드의 왼쪽, 레프트가 왼쪽이잖아요. 왼쪽 두 글자가 문자 ph랑 같으냐가 조건인 거예요. 이 조건이 맞으면 참값은 전임파견을 구해라 라는 거고, ph가 아닌 나머지 값들은 빈칸을 원래 따옴표 이렇게 적어요. 거짓값으로 설명되면은 따옴표 빈칸으로 적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거보다 더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이 다 보이게 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가려지네요. 자, 매우 불만족이 1% 이상인 개수를 구하고 결과값 뒤에 그룹을 붙이시오. 자, count if랑 n% 연산자를 썼는데요. count if라는 거는 범위 조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count if라는 건 조건에 만족하는 수를 세는 건데 그 뒤에다가 문자를 붙인대요. 그래서 그룹이란 문자를 붙일 때 문자열 연결자 n%를 쓰는 겁니다. 자, 구해볼게요. 자, 일단 count if부터 할 거예요. COU, 여기 count if 보이죠? 방향키로 가서 탭키를 누르면 딱. 자, 여기서 range라는 거는 범위예요. 조건 범위인데 매우 불만족 1% 이상을 원하는 거니까 이 조건 범위는 매우 불만족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여기 크리테리아라는 건 조건 범위를 뜻해요.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뭐냐면 1% 이상인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따옴표 크거나 같다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1% 이상인 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뒤에다가 n% 연산자를 써서 뒤에 문자를 그룹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요게 5번. 자, 원도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죠. 이렇게 적은 건데 방식은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어렵게 생각이 들죠. 자, count if라는 함수 자체가 원래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5에서부터 21 요 범위는 조건 범위, 어떤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 여기 보면 1%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죠. 여기 뒤에 이게 조건.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세는 게 count if인데 그 뒤에 요 문자열 연결자 적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인데 요 n% 이게 그냥 문자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이라는 건 문자죠. 그쵸? 네, 그냥 얘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붙여질 문자인 것일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count if로 구한 건 지금 이 범위 안에서 1% 이상인 수를 세라. 그럼 수가 나왔을 거고 그 뒤에다 문자를 그냥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문제인데요. 주거 유형 그룹의 매우 만족 평균이라고 돼 있어요.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라고 했고요. 뒤에 버리지 함수를 썼죠.
여기서 또 갑자기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는데 어려울 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에 맞는 어떤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D 에버리지.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고요. 쉼표. 필드는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매우 만족 평균이거든요. 그럼 평균을 구할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다. 그럼 7을 적거나 아니면 요 매우 만족이라는 필드명을 찍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가 이제 조건 범위인데 이 조건 범위가 원하는 조건이 주거 유형인 그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이 주거 유형인 거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가로를 닫으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한동안은 좀 머리가 아프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풀어드리는 함수의 내용이고요. 제가 발열 체크하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오늘도 처음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D에버리지는 에버리지예요. 평균 구하는 건데 D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범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무엇의 평균을 구한다. 이런 게 지금 D에버리지를 생각하면 돼요. 1, 2, 3. 그죠? 전체 범위를 왜 설정해야 돼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은 이걸 데이터베이스 범위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조건에 맞는 어떤 값을 구하기 때문에 D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 거죠.